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김태규 부장 판사님 여전하시네요. 네. 지금 검찰 수사 결과니까 뭐 재판장이시니까 뭐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현재 수사로 드러난 내용들이 다수의 하급심 재판장들에게 법원행정처가 선고기일을 연기를 요구한다든지 그대로 됐습니다. 또 판결 이유 및 선고 이유, 요지 같은 것을 협의했고요. 또 판결 이유 및 결론을 전달을 했고 그대로 판결이 된 부분도 있고요. 특히 징용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재판 절차를 청와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불러서 법원행정처장, 총리, 관계 장관들 등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고 그대로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죠. 예, 계속 질문 주십시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고 재판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예, 아직 뭐 그거는 그렇게 대답할 말씀드릴 거라고 수밖에 없는 생각했습니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성창익 그 변호사님 법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체로 현재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된 법원 개혁 법안은 우리 안호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게 있고 아직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사발위에서 지금 권고안이 있죠. 두 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오늘 하신 말씀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또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과 이런 부분들은 자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율 변호사님은 훨씬 더 현재의 사발위안이나 안호영 의원님 안도 부족하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러신 것 검토해봤던 같아요? 예, 약간 예. 훨씬 더 독립적이고 그러한 인사 행정을 담당해야 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 의식은 안 예, 느낍니다. 저는 전혀 그 문제가 된다 적극적이고 생각하지 찬성하시는 거고요. 않습니다. 예. 차진아 교수님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더군요. 지금 사발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서 반대했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예, 근데 다수는 사발위 근데 사법발전위원회 자체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예, 의견하지를 알겠습니다. 않았었습니다. 한상희 교수님은 물어나 보나 네. 뻔할 거고요. 네. 자, 어찌됐든 5분의 진술인들 중에 대체로 3분들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창희 변호사님, 이게 저는 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이면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 전에 근무하셨던 법원 행정처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였는데요. 이런 걸 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런 그 위헌적이고 뭐 그 위법적인 뭐 그런 행태까지는 직접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풍문으로도 없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나라의 정점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감시해야 될 법원이 썩어 문드러진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법농단을 그냥 홀로 떼어내서 평가하고 분석하면 대책이 안 나옵니다. 오늘 뭐 민주적 정당 심지어 공화정의 얘기를 우리 김태규 부장판사께서 하시는데 법원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다수와 소수파가 있습니까? 김태규 부장. 법원 전체에 그렇게 대해서 파악을 하세요? 법원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죠? 예, 됐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 내에서는 그 분명히 그러한 흐름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법원 내부를 분열시키고 개혁에 혹은 온전하고 건강한 법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혹시나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진아 교수님은 제 질문에 대해서 법원 내에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고 다수파는 소위 말해서 법관 대표회의고 그것이 주류의 흐름이고 그러나 침묵하는 소수는 실제로는 다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예요. 김태규 판사의 얘기는. 네. 동의하십니까?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나 네. 많은 법관들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저한테 한 바는 있습니다. 자, 차 교수님. 아까 제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몇 가지
사법농단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개탄에 맞이할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정당하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 결론으로 이제 학자시기 때문에 제가 뭐 한상희 교수님은 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안 들어도 되고요. 우리 차진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로스쿨 교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제 대안은 그 발제문에 있는데요. 일단 대법원장의 대법관 그 재청권을 개헌을 통해서 삭제하는 그러한 방향의 개혁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수평 관계가 돼야 한다. 지금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수평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재판소장과 재판관은 그냥 대등한 관계거든요. 그냥 n분의 1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수평한 관계냐,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이 재청권을 지금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개혁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대법관 회의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의결 사항 중에서 특히 법관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전보권하고 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됐던 것이 상당히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그 합의를 하고 어떤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혁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회의를 실제로 하자는 취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